아니, 부부 사이의 자녀 계획을 그 시부모니가 그렇게 관여할 게 아니라고 보는데 주변에서는 꽤나 관여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부모님도 이해되죠. 당연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주변에 뭐 다들 손자, 손녀 자랑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자, 손녀 보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살짝 아가 너 요즘 뭐 하냐 뭐 이 정식으로 뭐 애교스럽게 좀 말씀 건네주시면 아이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정도로 하는데 이거를 대놓고 강요를 하고 뭐 그렇게 막 남편 통해서 뭐 어떻게 너네 부부관계는 뭐 잘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제 조카 친구가 그 시어머니가 애가 지르는 말에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래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찌거든. 그래가지고 세상에 20kg가 쪘대요. 20kg가. 아니 근데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애 식단 관리를 막 하고 막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렇게 간섭을 했다네요. 아니 특히 요즘 솔직히 하루 한 잔은 기본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1인 1잔 를 세상에 차갑다고. 응? 여자는 차가우면 애 잘 안 들어선다고 그것도 못 먹게 하고 그게 힐링인데 그리고 어머니 한번 볼라치면 얼굴 볼 때마다 아니 너는 애는 언제 갔니? 아니 무슨 내가 애 낳는 그것도 아니고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고 말해 뭐 하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좀 이 말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하늘이 점 지어주는 거잖아. 애를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자지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할 건 해봐야 되니까 각고의 노력 끝에 병원도 다니고 해가지고 아이고 하늘이 감동하셨는지 그래도 결국 애를 갖긴 가졌다네요. 아니 근데 하라는 임신을 했단 말이죠. 애를 가졌는데 그럼 됐지. 애를 가진 뒤로 더 그 뱃속에 나오지도 않은 애한테 벌써 집착을 하는지 어쩐지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고 어디 다닐 때 조심해라 뭐해라 음식 가려서 먹어라 뱃속에 있는 애가 다 듣는다. 원체 이제 몸이 별 안 좋은 애가 임신을 그러니까 해 놓으니까 입도 또 더 심하고 아니 애가 응급실을 몇 번을 실려가는지 몰라요. 임신 중에 그 짓을 몇 번을 반복하니까 애는 살은 살대로 빠지는데 애가 살이 빠지는데 뱃속에 있는 애가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애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 됐나 봐. 며느리가 유산을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냥 정신이 나가는지 뭔지 애를 그냥 그렇게 들들볶더래요. 아니 너 때문에 그 귀한 손주 하늘로 보냈다고 세상에 눈치란 눈치는 다 주고 아니 살아있는 이 나한테 해야지 얼굴도 못 본 손주한테 왜 그렇게 집착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 두 얼굴의 인격으로 사는 신우이를 경험한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신우이의 실제 얼굴이 도대체 뭐였는지 이제는 감조차 오지 않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사람이라곤 표현했는데요. 두 얼굴을 하고 본성을 숨겼던 신우이에게 여태껏 속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제대로 인생 교육을 해줘야겠다. 복수를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복수를 펼쳤을지 우리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윤서는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실함의 표본이었어요. 윤서는 적당히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부모님이 특히나 금슬이 아주 좋으시다는 것 하나뿐이었어요. 윤서의 부모님은 그 흔한 다툼 한 번 한 적 없으셨고 언제나 서로 배려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린 윤서의 기억 속 두 분이 소리치고 싸우는 모습은 한 번도 없었죠. 가족끼리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싸울 수 있는지 그런 건 TV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에 윤서의 성격 또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모난 곳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소녀였죠. 친구 관계가 생기며 부모님과도 갈등이 생기고 예민해지기 시작한다던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도 사춘기라 할 게 딱히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완만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모든 친구들은 모두들 그녀를 좋아했고 윤서는 어떤 무리에도 잘 어울리는 동그란 아이였습니다.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아이, 그게 바로 윤서였습니다. 하지만 유순한 성격이었다고 해서 승부욕이 약하거나 지기만 하는 사람이란 뜻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쏙 빼닮은 성격 탓에 승부욕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하나의 성취욕과도 같아서 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아빠 성격만 닮은 건 아니었어요.
딱 반반, 어머니의 성격도 잘 섞인 아이였어요. 오남매의 막내딸이었던 윤서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패션 감각이 뛰어난 편이었어요. 수려한 외모에 늘씬한 몸매에 어울리는 아주 멋진 모습으로 항상 본인을 꾸몄어요. 쭉 패션에 관심을 가졌던 어머니는 수원에서 제법 큰 옷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 가게는 젊은 여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옷도 트렌디하고 가성비도 좋은 옷가게로 유명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까지 어머니의 옷가게를 찾는 경우도 상당했으니까요. 윤서는 어머니의 감각을 물려받았습니다. 항상 신상품들이 가득한 옷가게를 하는 어머니 덕에 윤서는 매번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아이였어요. 윤서가 입고 나서 유행이 시작될 만큼 윤서의 옷이나 패션은 친구들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늘 윤서가 한 아이템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덕에 윤서는 기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득 차게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호탕하고 스타일까지 좋은 윤서를 멀리할 이유가 없었어요. 특히 윤서는 친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길 망설이지 않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이였어요.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윤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당시에 유행하던 머리끈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주려고 그 머리끈을 여러 개 가지고 갔었죠. 윤서는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만 그 머리끈을 줬는데 충분히 가져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 저 친구 나눠주다 보니 금방 머리끈은 동나고 말았어요. 윤서는 내일 더 가져와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 속마음을 몰랐던 친구 한 명은 윤서에게 몹시 서운했나 봐요. 자기 딴에는 윤서와 몹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만 주지 않은 것 같은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나이에는 그런 사소한 게 마음을 상하게도 만들잖아요. 다들 윤서 같은 성격은 아니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그 당시 그 친구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죠. 그 머리끈을 그냥 훔쳐버렸던 겁니다. 윤서에게 그 머리끈을 받은 친구들의 것들을 모조리 하나씩 훔치기 시작했죠. 처음에 친구들은 수군대며 어딜 갔는지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윤서가 선물한 건데 잃어버렸다면 윤서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무래도 누가 훔쳐간 것 같다는 말을 시작하자 너도 나도 그런 것 같다며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한 거죠. 사건의 발단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머리끈 하나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여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하루만 기다리면 됐을 텐데 질투심에 눈이 멀어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거죠. 머리끈이 없어진 모든 친구들은 그걸 누가 가져간 건지 알아냈고 결국 그 친구는 그 사실이 알려지며 대대적으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들은 머리끈을 훔친 그 친구를 욕하고 비난했고요. 솔직히 윤서도 너무 화가 나도 황당했지만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더니 자기 머리를 묶고 있던 머리끈을 풀어버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기 너 머리끈이야. 머리끈을 내가 너무 적게 사왔나 봐. 내가 미안해. 윤서가 머리끈을 내밀자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그 친구들도 머리끈을 훔쳐갔던 그 친구도 윤서를 우러러보며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감히 욕을 하거나 할 정도의 애는 아니라는 무언의 분위기가 조성됐거든요. 그날 하교를 하며 윤서는 그 일을 전부 잊어버리기로 다짐했어요. 그건 정말 윤서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족함이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없었던 탓인지 그 시절 윤서는 이해가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면 비슷한 물건이 많고 이거 하나만 양보하면 모두가 좋게 지낼 수 있으니 이게 이득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윤서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아주 신묘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윤서는 대학교 시절까지 대부분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며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수학을 특히 좋아했던 윤서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했어요. 앞으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미래에 꼭 필요할 직업일 거라고 예측했다고 해요. 참 똑똑한 아이였죠. 대학교에서는 바쁜 학업 생활 중에서도 학생회 활동까지 했고 각종 대학생 코딩 대회도 나가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졸업을 할 때 즈음에는 이미 상당히 고스펙이라서 H사 인턴에 바로 합격해 이미 다니고 있던 중이었고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가 있느냐고 분명히 어딘가 단점이 있을 거라고 의구심을 가졌지만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 윤서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대학 친구들은 취업 잘 된다고 온 과인데 윤서는 그냥 재미있어서 이 전공을 선택했고 재미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애였죠. 아무리 노력해도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증명하듯 윤서가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성적을 받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스타일도 좋고 라이프도 즐기고
하고 관계도 좋은 윤서는 거의 외계인 같았다고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한다고 해요. 다들 높은 문턱이라고 여겼던 H사로의 취업도 어렵지 않게 들어갔고요. 윤서는 처음에 H사 개발자로 들어갔다가 경력을 쌓다가 또 어렵지 않게 국내 업계 1위인 S사로 이직에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로 나온 지 불과 5년 차가 되던 해에 이뤄낸 성과였죠.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저권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곤 했죠. 업무 능력도 좋았던 윤서는 동기들에 비해서 빨리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 속에는 동기들, 선후배 간의 관계 역시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에 윤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성인이 된 윤서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성격에 남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변명을 하지 않는 묵묵하고 솔선수범하는 이상적인 직원이었죠. 또 누구에게나 살가워서 여러 PF팀을 꾸려 일을 할 때도 모두가 살가운 그녀와 일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도대체 윤서 같은 애는 누구랑 결혼을 할까? 진짜 저런 애를 누가 데려가지? 집도 금수저래. 들었어? 딱 봐도 금수저 같지 않아? 애가 주눅 드는 게 없잖아. 부럽다 부러워. 질투가 섞여 있긴 했지만 그녀를 배제하진 않았어요. 배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업무적으로도 그녀를 잃기보다는 그녀를 얻는 편이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계속해서 팀 리더들에게 윤서는 좋은 평판을 쌓아나갔습니다. 윤서는 계속해서 더 큰 꿈을 꿨죠. 이번에는 세계적인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꾼 건 무조건 이뤄내는 그녀였기에 그녀는 스스로도 본인의 꿈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무조건 나서기로 다짐했어요. 딱 그때 마케팅 부서와 함께 협업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지금의 남편 민우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에 윤서에 대해 들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윤서는 민우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였죠. 민우는 똑똑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스카이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었지만 들으면 알만한 인서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민우는 쉬는 날에 여러 취미 활동도 할 만큼 본인의 인생에도 최선을 다해 사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라서 마케팅 부서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업무적으로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능력을 갖췄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일을 할 때는 마치 맹수같이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업무를 쉬는 시간에는 반려동물처럼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으로 변모하는 걸 보면서 윤서는 그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절이나 예의가 몸에 배어있는 모습에 모든 면에서 잘 배운 다정함을 가진 민우와 함께 일을 하는 동안 민우가 가진 장점이 하나 둘씩 쌓여 더 보이기 시작했죠. 프로젝트가 끝나가면서 윤서는 민우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결심이 들었고 결국 민우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보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일 보다가 다시 흩어지자니 아쉽네요. 그래도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요. 윤서 씨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네, 저요. 끝나면 오늘은 테니스를 가긴 하는데 왜 그러세요? 테니스요? 다른 날로 미룰 수도 있는 건가요? 당당하게 대쉬했어요. 윤서는 테니스를 취소하고 자신과 둘이서만 저녁을 먹자고 돌직구로 건넸죠. 민우는 훅 들어오는 윤서의 제안에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윤서는 미혼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직원이었거든요. 그런 매력적인 여자가 자신에게 고백을 하다니 관심이 갔죠. 둘이 저녁을 먹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렇게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처음엔 비밀로 했죠. 사내 연애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느덧 30살, 어린 나이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미래까지 염두에 두며 만났어요. 만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민우는 갈수록 윤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상당히 깊어졌어요. 윤서는 결혼 이야기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아리송한 반응만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여느 때와 같던 어느 날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는 무조건 가족으로 두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민우가 우연히 한 그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한 큰 발단이 되었죠. 윤서와 민우 두 사람은 31살이 되던 해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윤서는 민우라는 사람에 대해 다 안다고 자신했고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민우와의 결혼을 결심한 걸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녀의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말이죠. 게다가 민우네 집안은 윤서의 집안과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 점에 그녀는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민우의 어머니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었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든 면에서 민우와 닮은 구석이 정말 많으셨죠. 최대한 윤서가 시댁 때문에 곤란하거나 신경 쓰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나서서 배려해주시곤 하셨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회사를 다니며 잦은 프로젝트로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제사 기간이 겹치게 되면 제사 준비를 하지 못하는데도 매번 괜찮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면서 서로의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밥을 차리기 힘들까봐 밑반찬들을 만들어 부담 갖지 말라며 집 앞에 그냥 두고 가곤 하시던 분들이었죠. 윤서는 이런 작은 부분들을 볼 때마다 참 민우와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서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간혹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심지어 시댁 문제로 인해 이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결혼할 때 그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녀의 결혼은 순조로웠죠. 자신은 시댁 식구 하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민우는 3남매로 아래로는 1년 먼저 결혼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가장 막내로는 여동생이 있었죠. 아마 그런지 딸인 자신의 입장을 시어머니가 더 잘 이해해주는 것 같긴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만 키운 집안보다는 딸을 키워본 분들이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는 듯했죠. 그래서 윤서는 신우이의 존재가 괜히 감사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신우이랑은 이렇다 하게 친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윤서를 볼 때마다 수줍어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고요. 윤서는 어릴 때 늘 여동생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 약간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 보다 생각하며 귀엽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곤 좀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우이에게 편하게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윤서의 핸드폰으로 신우이에게 연락이 울렸어요. 그날 윤서는 오전 내내 일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연락을 여러 개 연달아 보내왔죠. 윤서는 평소에 없던 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바빠요? 언니 많이 바쁜가 보네요. 언니 왜 답장을 안 하세요? 너무 울리는 연락에 휴대폰을 본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됐고요. 그래서 급한 업무 중에도 휴대폰을 가져와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려고 들어올렸죠. 무슨 일인지 전화부터 걸까 하다가 신우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선 메시지부터 보내보자 싶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후 답장을 기다리며 윤서는 신우이를 처음 본 날을 떠올렸어요. 굉장히 특이하긴 했죠. 그날은 결혼 전 처음으로 시댁과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를 꽥하고 지르는 게 들려왔습니다. 아, 오늘 마감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윤서는 그때까지 무슨 영상을 틀어놓은 건가 싶었다고 했어요. 가족끼리 저렇게 짜증낼 일이 뭐가 있는지 윤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가 바로 한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면서 한방 앞으로 향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방의 문을 똑똑 두들기자 방 안에서 예민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와 일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하시며 애가 오늘 마감날이라 저렇다고 대리 변명을 해주셨고요. 내가 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왜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하냐고. 신우의 첫인상이 바로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윽박을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손님이 왔으면 나와보기라도 하잖아요. 오빠랑 결혼할 여자가 인사하러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데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보통 어른이라면 딸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 때 혼내거나 뭔가 조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나 남편의 반응은 너무 의아했어요.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러니까 왜 건드리냐며 신우이에게 쩔쩔매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보편적이지 않는 그런 기이한 풍경을 보고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죠. 뭔가 이상했지만 윤서는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놀러가 식사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윤서에게 신우이가 나름 소설 한두 권 정도 출판한 소설작가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신우이가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우에게 여동생이 둘이나 있냐고 물었을 정도였어요. 정말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신우이는 늘 윤서에게는 까칠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윤서는 그날만 유독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남을 이해하는 걸 잘하는 윤서였기에 편견을 갖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신우이에게 메시지 답장을 보내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을 했고요. 그런데 신우이에게 온 답장은 그냥이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대뜸 오늘 회사 근처에 오는데 밥을 먹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윤서는 그동안 알던 성격과 전혀 다른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스스로 벽을 깨고 본인에게 다가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며 약간 기특하기도 했고요. 저는 민우 씨 동생 민수의 아내인 동서에게 연락해보겠다고 다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건넸어요. 모처럼
집안의 여자들끼리 똘똘 뭉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어머님이 없는 곳에서 여자들끼리 모여본 적도 없으니 이 김에 만나면 좋겠다 싶었던 거였습니다. 동서 소진이와도 친해질 기회가 필요했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윤서의 말에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할 정도로 정색을 하고 펄쩍 뛰면서 왜 그러냐, 둘이 보기 싫은 거냐, 언니에게 너무 실망이다. 속상하고 슬프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정말 동서를 부른 것도 아니고 부르는 게 어떨지 의견만 물어본 것뿐인데 뭐 저렇게까지 반응하나 싶었죠.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했나 싶어서 미안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윤서와 신우이는 결국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나간 윤서는 미안한 마음에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을 사주었다고 해요. 신우이는 윤서에게 사실 자기는 늘 윤서 같은 언니가 있는 게 꿈이었다며 언니가 가족이 되어서 너무 좋다고 마음을 밝혔어요. 그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 언니를 정말 언니라고 생각해도 돼요? 둘째 오빠네 언니는 너무 딱딱하시고 좀 무서워요. 그런데 언니랑은 정말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도 되죠?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윤서에게 마음을 고백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많이 없고 예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어서 평소에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다고 했죠. 솔직한 마음과 딱한 사정을 들은 윤서는 그런 신우이가 안쓰럽고 딱한 마음이 들어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이 들거나 맛있는 거 먹고 싶거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신우이를 토닥여줬어요. 윤서는 알았을까요? 그날이 인생 일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말이죠. 그 이후 신우이는 걸핏하면 윤서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본인을 믿고 연락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쪼르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의리도 아니고 배신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만 삭혔어요. 그런 성격을 잘 알았던 신우이는 교묘하게 윤서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윤서는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갈수록 연락이 잦아지고 대하는 게 편해진 신우이는 결국 윤서에게 자꾸만 용돈을 달라고 하거나 사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커피를 먹으라는 기프티콘 정도를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상품권을 다 썼다며 더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대놓고 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다. 너무 창피하고 우울하다며 마음 약한 윤서의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찌나 슬프고 불쌍한 척 연기를 잘하는지 그때 윤서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번이나 괜찮지 그게 계속해서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반복되는 신우이의 시달림과 징징거림에 윤서는 너무 지쳐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에게 다 털어놓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날 민우에게 할 말이 있다며 이 일에 관련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에게 말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이었는지 민우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민우는 윤서에게 동생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 요즘 소설이 잘 안 되고 글도 잘 안 써지나 보더라 그래서 애가 힘든 것 같다며 용돈이랑 원하는 거 몇 개 정도는 사줘도 되지 않냐며 오히려 윤서를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윤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윤서의 감정이나 그동안의 수고로움에 전혀 고마워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당연히 내 동생도 가족이니까 챙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게다가 당신이 당연히 연봉도 높으니 주는 게 맞지. 째째하게 몇 푼이나 된다고 돈 가지고 그러냐며 추궁하듯 따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윤서는 남편에게는 그냥 알았다며 더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서 스스로도 신우이의 부탁을 거절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워낙 슬픈 척을 잘해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꺼낸 윤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가족 내부의 일을 남에게 알리는 꼴이고 그럼 그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최대한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조용히 해결해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당했는지 신우이의 요구가 이젠 당연하다 싶게 느껴질 만큼 시간이 흘렀던 때 참을 수 없이 답답하게 쌓인 마음이 되어버린 윤서는 결국 이걸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민우의 동생, 신우이의 둘째 오빠 민수의 아내였죠. 윤서는 동서에게 연락해 밖에서 따로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동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쪼잔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힘이 든다고 말했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감정적으로 징징거리는 신우이를 받아주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동서는 윤서의 얼굴을 빤히 쳐다만 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어요. 윤서는 말했죠. 나도 알아. 그래, 그렇게 나를 볼 수도 있겠지. 이해해. 쪼잔해 보일 거야. 그런데 이게 단순한 돈을 주고 그러는 문제뿐만이 아니야. 하루 종일 나한테 힘들었던 이야기부터 사소한 이야기를 다 해.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듣다 보면 감정적으로 나도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난 회사잖아. 회의도 있고 해야 할 업무도 많은데 또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 조금만 답장이 늦어도 나보고 너무한다면서 전화를 하고
실망이라고? 나는 언니를 친언니라 생각했다면서 뭐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동서는 바라보기만 하다가 입을 떼더니 놀라운 소리를 하고 말았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면서요. 그리고 자신도 여태껏 똑같이 당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더군요. 윤서 역시도 경악할 만한 이야기였죠. 둘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이가 동서에게도 자신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첫째 오빠 와이프는 싫다. 언니가 친언니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동서와 본인 둘 다에게 양쪽에서 돈을 받아내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급하면 양측에서 달라고 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니 거짓말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윤서에게는 급하게 친구 결혼식 축의금을 내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동서에게는 장례식을 가야 한다며 받아냈죠. 신우이 스스로도 너무 많은 거짓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었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동서는 윤서의 여태껏 이야기를 듣더니 소름 끼친다며 본인과 똑같이 당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답답해하고 있었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너무 불쌍한 척을 하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쪼잔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털어놓았죠. 그동안 돈을 똑같이 뜯기고 있었던 동서와 윤서는 신우이의 가면 안에 있는 진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면을 어떻게 벗겨버리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뜩였죠. 두 사람은 신우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 가면을 짓밟아버릴 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우선 둘은 이혼 서류를 각각 만들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한날 1시에 똑같이 신우이에게 연락을 보냈죠. 지금 회사 근처라고 나오라고요. 그러고 오는 길에 넣어주려고 선물을 좀 샀다면서 명품이라고 슬쩍 흘려서 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서는 용돈도 줄 겸 근처에 왔으니 만나자고 연락했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신우이가 누구에게로 갈지 어떤 사람에게로 향할지도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욕심 많은 신우이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둘 다에게 5분 간격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윤서는 덫에 잘 걸렸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동서를 만나자고 한 신우이는 만나자마자 손을 내밀며 빨리 달라고 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밥은 못 먹는다면서요. 맡겨둔 돈도 아닌데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빨리 달라고 너무 바쁘다며 초조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때 준비했던 윤서는 뒤에서 신우이를 불렀어요. 동서는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는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고 신우이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그러면서 여긴 서로 웬일인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둘째 언니는 싫고 나만 친언니였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뭐야 이 상황? 대답 좀 해봐. 뭔 소리세요, 형님? 형님이 어렵고 저는 좋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신 그 반대겠죠? 아니야 분명히 너는 싫고 나만 좋다고 했어 안 그래? 대답해봐 대답. 신우이는 몸을 굳은 채 눈알만 굴리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연락할 때마다 오히려 받는 입장에서 화를 내고 어이없어 했던 신우이의 태도를 똑같이 복사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서와 윤서는 너무하다,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한다, 너무 속상하다, 슬프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며 신우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신우이에게 모든 탓을 돌렸죠. 신우이는 억울했는지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모든 가족이 당일날 시어머니 댁으로 호출을 당했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여동생 하나한테 둘이서 편을 먹고 이런 식으로 굴 수가 있냐고 성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윤서와 동서는 동시에 준비했던 이혼 서류를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꺼내놓으며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두 여자의 폭탄 발언의 소리에 시어머니는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그러고 남편과 둘째 민수는 어머님을 부축하며 처음으로 신우이에게 폭발을 해 말하기 시작했죠. 신우이에게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툭하면 그 연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타내더니 이제 새언니들 한테까지 하는 거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알고 보니 어릴 적 신우이가 병으로 죽을 뻔했고 그 이후 애지중지 키웠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모든 가족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겨지면 사람들이 쉽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걸 깨닫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별 노력도 없이 말 몇 마디와 연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아갔고 돈을 주지 않으면 콱 죽어버릴 거라고 툭하면 말했던 겁니다. 오빠들의 호통에 적잖이 놀란 신우이는 그제서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든 시어머니도 이혼 서류를 제발 취소해달라며 윤서와 동서에게 대신 미안하다고 했고요. 그러곤 신우이를 끌고 와 다시 제대로 사과를 시켰죠. 매일 기세 등등하던 신우이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진심의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고 남편들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동서와 윤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기로 했죠.
그동안 아내인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믿어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어쩌고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도 돌려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남편들은 제발 부탁이라며 신우이를 쫓아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제발 이혼하지 말라고 그녀들에게 사정을 했죠. 그 뒤 어떻게 됐냐고요? 매일 소설을 쓴다는 핑계로 놀고 먹던 신우이는 용돈도 끊기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면 쓰러져 자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쉽게 매번 받아갔던 그 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버는 돈인지 스스로 알아가는 체험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그런지 이제는 예전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새 사람을 만드는 걸 이뤄낸 거 아닐까요? 윤서는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오냐오냐 해주는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신우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은근히 이렇게 스스로 피해자인 척하며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걸 고쳐줄 만큼 누군가가 충고를 해주거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쓰기 싫은 거 아닐까요? 어쩌고 보면 그게 정말 불쌍한 삶인 거죠. 사연자님과 동서가 참지 않으셨던 그날 덕분에 아마 신우이의 인생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생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충고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신우이는 사실은 본인이 행운이었다는 걸 언젠가는 깨닫는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위로튜브도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